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분명히 편안히 누웠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은 답답하고 숨은 가빠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번쩍 스칩니다. 이거 심장마비 오는 거 아냐? 오늘 밤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더 무서운 건 병원에 가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돌아올 때입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나는 여전히 매일 밤 불안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러다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불안이 쌓이면 결국 불면증이 되고 불면증은 다시 불안을 키우며 심장은 점점 더 두근거립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심해도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똑같이 쿵쿵거리는 가슴 두근거림이 어떤 사람에겐 단순한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우리가 느끼는 증상만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면서 넘기는 순간 진짜 병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갑작스러운 심장질환 환자의 절반 이상이 예전부터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슴 두근거림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그것이 곧 위기가 됩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이 증상은 드문 일이 아니라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 더 위험한 겁니다. 다들 겪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사이 그 흔한 증상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밤중에 혼자 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면 누구에게도 바로 도움을 청하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내가 모르는 내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공포는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누적되면 결국 삶 자체를 갉아먹습니다. 외출을 피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결국은 더 외롭고 더 약해지고 더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제는 내가 왜 이런 증상을 겪는지 알겠다.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겠다. 이 확신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불안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법과 자가 체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편안한 잠과 마음뿐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밤은 지금보다 훨씬 편안히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증상을 겪으셨던 어르신들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세 김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담배를 끊고 술도 가볍게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운동화를 신고 집 앞 공원을 걸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건강의 교과서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쿵쿵쿵 뛰기 시작한 겁니다. 가끔은 숨이 막히는 듯 답답했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김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뭐. 나이 들면 다 그렇다잖아. 날씨도 더운데 피곤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몇 주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산책을 하다가도 숨이 턱 막혀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고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괜찮다를 되뇌었습니다. 괜히 병원 가면 돈만 쓰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일이 터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보던 아내가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며 오열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몇 분은 김 어르신 가족에게는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신속히 응급실에 도착했고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 의사가 무겁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동안 증상을 무시하신 거예요. 그 순간 김 어르신은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우겼던 게 죽음을 부를 뻔했구나. 며칠 후 회복실에서 의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 담배도 끊고 운동도 했는데 왜 이런 겁니까? 의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건강 습관이 아무리 좋아도 심장은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가 오면 그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건강은 참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지인들에게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 무조건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넘기면 안 돼. 괜히 참으면 목숨을 내놓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그는 하루 일기를 쓸 때마다 맨 위에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 심장은 나에게 신호를 준다. 나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라고요. 몸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이제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죠. 두 번째 어르신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남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74세 윤 어머님은 평생 장 보는 걸 즐기셨습니다. 아침이면 늘 장바구니를 들고 단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고등어가 좋아요. 이거 맛 좀 보세요. 햇나물이에요. 시장 사람들도 윤 어머님을 보면 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장을 보던 윤 어머님은 갑자기 가슴이 요동치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숨이 막히네. 손에 들고 있던 채소 봉지가 덜컥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고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상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윤 어머님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두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부축해 근처 약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약사는 급히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아요. 지금 바로 119 불러야 해요.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윤 어머님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고 부정맥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이런 증상이 다시 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윤 어머님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냥 나이 들어서 숨이 찬 줄만 알았는데 이게 병이었다니. 그날 이후 윤 어머님의 장보기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손에 2개, 3개씩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물병과 접이식 휴대용 의자를 꼭 챙겼습니다.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가슴이 두근거리면 근처에 앉아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증상이 와도 억지로 참고 장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언제든 앉아도 된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시장에서 쓰러질까봐 두려워 발걸음을 멈추던 윤 어머님이 오히려 다시 시장 사람들과 더 자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어머님, 얼굴 좋아지셨네요. 요즘은 안 쓰러지시죠? 이제는 내 몸 신호 들으면 잠깐 쉬어가. 그게 제일 약이더라.
심장은 여전히 가끔 두근거렸지만 예전처럼 공포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윤 어머님은 이제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내가 언제든 멈추고 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참는 게 용기가 아니고 쉬는 게 살 길이에요. 윤 어머님의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는 시장, 마트, 버스 안, 엘리베이터 같은 일상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순간을 이겨내는 힘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작은 준비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전에 사는 71세 한어르신님은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늘 놀이터에 함께 가서 미끄럼틀을 지켜보고 그네를 밀어주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달리자 하며 놀이터 모래밭을 뛰어가는데 한 어르신은 몇 걸음 뛰다 말고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들어 마시기도 힘들고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쿵쿵 뛰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땀을 닦는 할아버지를 본 손주가 걱정스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숨차요? 저랑 오래오래 놀아야 하잖아요. 그 짧은 말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내가 이렇게 약해져서 손주와 약속도 못 지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한 어르신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혈압과 경미한 협심증.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 한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 손주와 약속을 지키겠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맨손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팔을 크게 휘두르고 다리를 번갈아 들어올리며 땀을 내는 연습. 그리고 집 앞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며 심장을 단련했습니다. 처음엔 두세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 헉헉거렸습니다. 허벅지가 불에 댄 듯 뜨겁고 가슴은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환한 얼굴, 놀이터에서 할아버지, 같이 놀자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숨이 덜 차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계단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달째 되는 날, 손주와 놀이터에 다시 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저랑 뛰기. 손주가 팔을 잡아 끌었을 때 한 어르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처럼 금세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손주와 함께 모래밭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얼굴에 땀이 맺혔지만 가슴은 벅찬 희열로 가득 찼습니다. 손주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진짜 멋있었어. 그 순간 한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마다 이건 내 몸이 살고 싶다고 외치는 신호라는 걸.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때 그는 단순히 건강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손주와의 추억을 이어갈 시간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안을 줄이고 심장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보셨듯이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건 결코 가볍게 볼 신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겁에 질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확인과 습관입니다. 첫째, 기본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있어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혈압, 혈당, 심전도 이 세 가지 검사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내 몸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불안의 씨앗이거든요. 내 몸이 지금 어디쯤 와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큰 병을 막는 건 사실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이런 기본 검진을 꾸준히 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호흡법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 그냥 가만히 참으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이럴 때는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숨을 깊게 들여보내는 겁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맥박이 안정되고 숨이 막힐 것 같다는 불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밤에 잘 때 두근거림이 올 때 이 호흡법을 쓰면 마음이 가라앉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생활 습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움직임이에요. 운동해야 한다는 건 다 아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장 건강에는 거창한 헬스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아침에 맨손 체조 5분 팔을 크게 벌리고 하소리를 내며 천천히 스트레칭하세요. 어깨를 돌리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것만 해도 혈액순환이 달라집니다. 2. 하루 1리터 이상 수분 섭취. 심장은 물이 부족하면 더 빨리 지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3.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산책. 20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몇 층만 오르는 습관.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 이게 심장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만약 무릎이 아프시다면 산책 대신 의자에 앉아 제자리 발 올리기 운동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발끝을 들었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다리 혈관을 자극해서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심장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집니다. 심장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숨이 차다. 지금 물이 부족하다. 지금 움직여야 한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습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세 가지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내 몸이 살고 싶다고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순간 불안은 줄어들고 삶은 다시 편안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도 밤마다 심장이 쿵쿵 뛰어서 잠을 못 잔 적 있다. 괜찮겠지 하다가 병원에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경험을 댓글에 나눠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고 매일 안심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오늘 구독을 눌렀다는 건 내일도 내 몸과 마음을 위해 작은 보험을 들어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니어 사전은 여러분의 건강, 마음, 그리고 삶을 지키는 이야기를 매일 준비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들을 수 없는 생활 속 지혜, 같은 세대가 겪는 공감의 이야기, 그리고 불안을 줄이고 행복을 키워주는 작은 습관들까지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내 심장을 더 건강하게, 내 인생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뛰기를, 그리고 매일이 안심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